함께 술을 마시고 원나잇 잠자리를 한 여성과 다음날 헤어졌는데 상대방 반응이 소위 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기운의 관계를 갖게 되었지만 분명 상대도 만취한 것은 아니었고 정신은 있었으니 합의에 의해 관계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사실 남녀관계에서 처음 성관계를 할 때 명시적으로 구두 합의를 하고 행위를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니 본인 딴에는 최소한 자연스럽게 진도가 나가 동침했다고 여기고 있었을 여지도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였든 본인 집에서였든 같이 밤을 보낸 후 상대방은 귀가했던 것인데 집에 갈 때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연락도 잘 되고 반응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후 연락이 뜸해지거나 끊기면서 다소 이상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어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술에 취해 있을 때 혹시 성폭행한 것이냐? 만취해서 잠이 든 것 같은데 어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냐? 나에게 술을 먹여놓고 강간한 것이냐? 중간간으로 고소하겠다. 사과를 하던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식의 취지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으나 오해가 있었거나 감정 대립이 생겼다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경우였다면 상대 여성과 화해하고 잘 지낸다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나잇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술에 취했을 때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중간간 가해자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조만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간간 형량과 개념, 억울한 입장임을 전제로 중간간 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시켜 구속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간간 개념과 형량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한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했을 때 인정됩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당시 정신이 없어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으니 폭행 협박이 없었어도 강간죄 상황과 마찬가지로 성폭행이 성립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간 형량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 조항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되며 그 하한선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유죄 권론이 나온다는 전제에서는 벌금형은 불가능하니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해자는 판결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죄질 면에서 다소 첨작받을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중간간 형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간 무혐의로 사건 종결이 가능하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고소당한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결과에 있어 최선은 경찰 조사 이후 경찰 처분 단계에서 중간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 역시도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한다면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간 불송치로 사건 종결이 되면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기에 대략 2달 정도 내로 사건 마무리가 되는 이점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해도 검찰 처분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취지로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은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지 못했을 때 피의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차선의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범죄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라면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이 사실임을 전제로는 당연하겠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 마무리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며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수개월 이상 추가적인 실현의 시간을 견뎌야 하며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조마조마한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다 보면 검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 절차도 거치게 되고 아무래도 높은 형량 역시 구형되고 공판기일 역시도 2~3차례 정도 진행되기에 무죄냐 또는 3년 이상의 실형이냐 등의 소위 뭐 아니면 도의 결과로 판결이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강간무고를 당한 피고소인이라면 일단 경찰 조사는 혼자 받아보고 적당히 대처하다가 재판에 넘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총력 대처해야지 식으로 마음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중강간급 사건인 이상에는 가능한 첫 경찰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과 동행해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시키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수사 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보다 확률이 높다고 볼 여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중간간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 가기 전 본인 사건에 있어 기억나는 부분을 모두 복귀하여 사건 당일의 시간 순으로 있었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줘야 하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당시 행동, 성관계 시 어떻게 상호 반응했는지 등도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나 카톡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면서 당일 같이 방문했던 장소나 집이나 모텔 입구 CCTV나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인 또는 확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해둬야 하겠습니다. 더하여 경찰 조사 때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략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내 입장에서 혐의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 자료로는 무엇이 있을지 조언받아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은혜에서 중간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로부터 중간간 고소를 당했는데요. 3차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A씨는 직장 같은 부서 여직원인 B씨와 단둘만 남게 되었고 이후 장소를 옮겨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A씨 집으로 함께 이동했다고 합니다. 회식 장소가 A씨 집 근처에 있었고 A씨는 미혼으로 혼자 살았고 B씨와는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기에 B씨 역시도 장소를 옮기는 것에 동의했던 것인데요. 두 사람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A씨 집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의 주장은 둘 다 어느 정도 취했기는 했지만 관계 당시 B씨가 특별히 거부하지도 않았고 체의를 바꾸고 할 때 호응도 해주었기에 상호 합의한 관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B씨는 평소에도 친했던 사이라 술을 사가서 마실 생각으로 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집 안에서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틈에 A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A씨는 어차피 자기는 당당하니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조사에 가서 진술하였고 검찰청 조사까지도 혼자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오겠거니 막연히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A씨를 중간간죄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였고 이에 놀란 A씨는 더 이상 혼자 대응을 할 수 없겠다 싶어 법무법인 은우를 찾아 상담한 후 사건 의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은우에서는 사건 당시 편의점 CCTV에 찍힌 두 사람 모습상 B씨가 당시까지도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던 점, A씨 집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찍힌 영상에도 B씨가 혼자 서 있었고 취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의 양과 집에 들어간 시간과 B씨가 성폭행을 당한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으로 보더라도 집안에 들어간 뒤 B씨가 다소 치기가 오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안에 한거불능 상태로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A씨의 집안에 들어간 뒤 B씨가 A씨에게 편한 옷을 달라고 하여 환복까지 한 후 샤워실도 이용했던 점, 그 다음날 바로 항의하지 않고 며칠 뒤에야 갑자기 고소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A씨 사안에 있어 중간간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재판에서 어필하였습니다. 은우에서는 고소인인 B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 A씨에 대한 혐의 방어를 위한 관점이 재판부에 잘 어필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성관계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들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몰래 가늠하는 통상의 중간간 범행의 행위 태양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기에 A씨는 이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 성추행 정도의 사건이 아닌 중간간이나 강간 등 성폭행 고소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변호인 조력이 꼭 필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